네, 안녕하십니까. 깡스클럽 강제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투신이라든지 다른 기관 투자들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당연한 흐름이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신흥국에 대한 이제 위험 선호도가 서서히 증가가 된다. 그런 측면인 것이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하게 받쳐놨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지수 자체가 1950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제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소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띈 업종을 보게 되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조선업종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이제 모멘텀이 어디서 들어왔냐 그 차이였었는데 이제 이란에서의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경제 사절단이 이란으로 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오늘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연결되었는데 오늘 강세를 띈 것이 이제 건설,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두무두러지게 나타난 것이 이제 두산그룹주, 그러니까 기계 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항공이라든지 해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좀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산업재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소재가 중심이 되었었고 오늘은 산업재 이렇게 강세를 띄었다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약세를 띈 쪽은 뭐냐면은 이제 방어주 개념이죠.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이제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통신이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쪽이 오히려 약세를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화학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대형주를 할 때는 쫓아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 나중에 눌림을 주기 때문에 눌림은 잡으면 되는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의 차익실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강세를 아주 어저께처럼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순환이 도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할 때 항상 똑같죠. 먼저 움직인 종목, 그 다음에 먼저 움직이고 나서 시세 뽑으면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이고 숨고르기가 끝날 때쯤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많이 올라간 거를 한 번씩 떨어지고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종목이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강세를 어느 정도 띄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승굴이 마무리되면 다시 신규 진입이라든지 비중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위쪽 자리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서 대형주 하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분히 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봐야 되는데, 자, 종합주가 지수에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죠. 1940이라는 포인트가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PBR 1.0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예전에는 굉장히 지지가 강했던 자리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나서 이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지가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시장에서 1950이라는 때는 어제는 저항이었지만 오늘 재차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지지로 밟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950이 왔어야 되니까 종목들을 던져야 되고 비중을 축소해야 돼, 현금을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팔 만큼 다 팔아놓으면 나중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보일 때 외인은 다시 들어오는데 외인들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시장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세기, 그러니까 얼마큼 강하게 가냐, 약하냐 이 정도를 나타내준다면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증시, 외국인이 다시금 들어온 증시에서는 시장은 더 크게, 더 높이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죠. 이제 어저께 대형 지수를 봐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말씀드렸는데 종합주가 지수도 똑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갭으로서 연결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1950짜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녹색 박스를 그려놨죠. 녹색 박스, 조그만 녹색 박스가 뭐냐면 이제 작년의 종가 그리고 올해의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써 이제 2010년 장이 연봉상에서는 플러스로, 양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움직이셨다면 어떤 게 되셔야 되냐면,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 계좌가 당연히 플러스가 가 있거나 손실이 없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시장 자체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고, 시장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은 끝났습니다. 왜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보통 고점 대비 하락폭의 50% 정도를 넘어가지 못할 경우가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고 맞고 떨어진다, 이런 관점을 잡는데,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치의 50% 되돌림 자리가 1940포인트였는데 이 자리 때는 어저께 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62.8%라는 1970에서는 저항을 걸릴 수가 있지만, 돌파를 저항 걸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를 돌파한 만큼 지지 테스트를 밟고 재차 강세로 뛸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지금 시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바로 2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 받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은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서서히 상승 추세로 바뀌는 구간이 얼마만큼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느냐, 이 정도의 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5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4,965억이라는 아주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었죠. 반대로 기관에서는 2,300억이라는 돈을 팔았는데, 이제 투신 같은 경우가 2,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도 이제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소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거래 대금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역시 시장에서는 추세를 돌파할 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보게 되면은 거래량 증가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고, 특히 그동안 계속해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투신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인데, 투신의 차익 실현 물량도 잘 소화를 해준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 특히나 투신권에서 매수를 많이 해서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며칠 정도 더 나올 수 있는데, 오늘처럼 한 2,500억이라는 규모로 한 3, 4일 정도 추가로 매도를 한다면은 거의 투신의 물량은 소화가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때는 또 한번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로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시장에서 수급적인 동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1월 4일부터 열렸었는데, 올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였었냐면은, 실제적으로 2월 15일 날까지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부담도 많이 느꼈었고, 뭐 글로벌 증시 자체도 다 안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늘렸죠. 그래서 매도가 조금씩 축소가 되다가 이제 어제 오늘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팔았을 때 대비해서 1조 6,500억이라는 자금이 현재 들어온 상태가 되었고요. 반대로 투신 같은 경우는 앞전에 1조 5천억이 좀 넘는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 이제 거의 절반 수준인 8천억까지 이제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7,300억이라는 자금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절반 정도의 물량 소화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투신의 물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게 될 경우는 최소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이상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3월 달에 어느 정도 추세 돌파 지지가에 마무리하면은 한 5월 달까지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 이 부분인데, 자, 포스코를 제일 많이 샀죠.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철강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뭐 중국에서의 구조조정도 있지만 철강 가격, 제품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인 건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까지도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무겁시, 이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누적인데, 이틀 동안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던 이 종목대의 특징이 뭐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이 다시 들어올 때는 가장 많이 팔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그 흐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가장 외국인의 비중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다시금 채워지는 것이고 이들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투시나 이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정리를 하지만 소화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보게 되면은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시총 상위 대형주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화장품도 들어왔고 건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죠. 앞전에 환율이 올라갈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들이 1,200원부터 매수가 유입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외국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외국인이 한차 손에 대한 우려가 부과되기 때문에 물량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을 던질 만큼 다 던져 놓으면은 환율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현재 국내 증시가 앞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따로 더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안정화가 되게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는 환차 이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 외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유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감이 완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 자체에 대한 우려감도 완화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환율 자체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똑같죠. 앞전에 이제 채널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채널 패턴 네 번째 마디라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 마디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고점을 이제 만들고 1245에서 만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될 때 이제 직전의 고점 자리인 1215원 전후에서 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하도 1210원인데 역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환율 상승분이 굉장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환율 수혜를 보는 수출주들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환율적인 부분에서 추가로 더 크게 빠질 거냐라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죠. 바로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의 하락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뭐 달러의 강세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이런 요인보다는 국내 자체적으로 앞전에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환율은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달러가 계속 강세되었었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될 때는 배경이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였죠. 근데 달러 인상 꺾이게 되면은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신흥국 같은 경우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추가로 바로 가능하다가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이어지게 되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라는 것 자체가 미 자산을 선호한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신흥국에 대한 이제 리스크라든지 신흥국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앞전에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급락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96이라는 선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다시금 2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월 중순부터 달러가 왜 강세를 띄었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선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경제지표라든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분기께 잘 나왔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ECB에서 3월달, 이제 이달이 되는데 다음 주에 ECB에서 추가 부양책이 있다.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ECB에서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3월달 금리 인상은 거의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다시 한번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원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 박스권, 그러니까 93에서 100이라는 이 중간 마디가 한 96에서 97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환율 시장이 안정적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완화가 된다는 얘기고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달러화가 다시 한번 꺾이는 그런 과정이 나올 때는 신흥국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시장을 크게 보고 할 때 2월 말에서 3월 초면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경우는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는 추세를 돌파할 것이다.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5월 달까지는 크게 나쁠 거 없이 견조하게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방금 이제 미국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이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앞전에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1월 말에 FOMC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추가 금리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죠. 왜냐면 전 세계 증시는 빠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리스크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못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서서히 다시금 미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로 해석이 되니까 다시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서서히 높아진 겁니다. 그게 달러 인덱스의 강세 배경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 앞전에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아예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 시장에서 올해 잘해봐야 금리 인상 한 차례에서 두 차례 할 것이다. 잘해봐야. 또는 아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연결되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바뀌면서 6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40%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40%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증시 자체도 좋아지면서 5월달, 4월달, 5월달 중국에서의 부양책이라든지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에 띄게 되면은 그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워낙에 민감하게 시장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앞전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5월 달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조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에 뛰는 것도 5월 달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쪽이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쪽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었었는데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체크를 할 때 제가 이제 중요 마디 때마다 삼성전자를 지수와 같이 체크를 해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직전 저점을 안 깨면 대형 지수도 직전 저점을 깨질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세가 넘어가면 지수도 마찬가지 올라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했는데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 못 갔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수출주들이 긍정적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라든지 매출 컨센서스는 아직 반영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서서히 이제 반영을 한 과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박스권에서 1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치는 모습이었는데 박스권 돌파하고 GTS 해주고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기본 박스권 마디를 우선은 채워놨습니다. 근데 기본 박스권 마디를 채우면서 올라가는 동안에 무슨 있었냐? 수급적으로 추신권에서 물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청산이 되었죠. 반면에 외인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죠. 왜 메리트가 없냐?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라는 것들이 아직까지 뭐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다 정도가 되는데
지금 기간을 오랫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마디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세도 돌파가 나왔고 마디 하나를 더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지지라인 든든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조정폭 마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125만원에서 6만원 사이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아마 증시 자체가 한번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도 볼게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현저히 약세를 띄었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약세 띈 배경이 뭐냐? 2월달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축소가 되었다. 하락했다.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 동안에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생산을 많이 했고 그에 따른 재고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1, 2월 달에 그거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3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럼 지금 3월 달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마 자동차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일 것이고 환율 역시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투신권에서도 꾸준히 들어왔던 물량이 있었는데 투신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과정에 들어왔던 거고 외인들이 그동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 굉장히 팔았는데 역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장에서 외국인과 투실해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외인들이 서서히 들어온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볼 때 앞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체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찬화 패턴 내려온 건데 지금 현재 하단을 찍고 나서 상승일 10거리 동안 상승한 15%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10거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금 조정을 겪었죠. 그러면 상승이 나온 만큼 조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대차가 한 번 더 이제 위쪽 방향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뚫어준다면은 그때는 뭐예요? 지수 자체 한 번 더 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강세 뛰고 나서 지지 테스트 받고 나중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업종마다 순환이 다 이어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건 없겠죠. 앞서 물론 철강이라든지 순수화라든지 건설조선 다 좋은 흐름을 다 나타냈지만 그들 종목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 띄었던 건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앞전에 제가 이제 건설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대리사 둘만 얘기를 주로 하는데 현대건설 앞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기본 목표치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가격대에서 뭘 하시면 된다? 비중을 축소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눌림을 줄 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정말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딱 한두 종목, 한두 업종만 강세를 띈다면은 그때는 비싸다도 그냥 쫓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나 많죠.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고 수익이 30% 40% 갔다면 비중만 축소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신규로 진입을 한다.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자, 대림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림사력 같은 경우 앞전에 시장에서 보게 되면 박스권은 오랜 시간 동안 겪었었죠.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 6개월 넘는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이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하락 추세가 이 흰색인데 전체 하락 추세 구간 때 왔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 만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직전에 고점 라인 때가 78,300원 전후였었는데 이 라인대를 지지테스트 받으러 온다. 뭐예요? 상당히 좋은 그림이죠. 올라간 상승일수만큼 조정일수를 겪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러면 눌림목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기대치를 잡는 건데 작은 박스권을 보여줬으니까 작은 박스권 마디가 오늘 87,500원 전후가 된 거겠죠? 그러면 눌림을 잡으면 간단하게 일주일 동안 10% 전후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쫓아갔다가 조정받고 왜 안 가지? 그러고 나서 한번 빠진다 싶으니까 손절 또는 이 정도 아닌가 봐 정리하고 나서 올라가면은 내가 팔면 올라가. 그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대림 산업을 갖고 간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전에 박스권 마디폭이 굉장히 크죠. 이 박스권 마디폭만큼 우리가 목표치를 잡고 수익을 또 담보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차익을 챙겼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윗자리인 98,000원 이런 가격대까지 열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올라간 거래량 많죠. 근데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감소하면서 간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량 증가가 다시 나오네. 이러면은 시장에서 추가 2차 시세를 보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매매는 여러분들 차분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하실 거 없이 눌림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시장은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한두 종목 내가 이 종목 없는데 쫓아가야 되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죠. 전 내일 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